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스입니다.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말에 굉장히 신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좀 새로 이전하는 교습소를 인테리어랑 또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신경 쓰려다 보니까 좀 과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좀 아프고 좀 정신 차릴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일요일인데 오후에 또 지방에서 오시는 선생님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랑 좀 남편이 전단지를 한번 돌렸거든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곳은 완전히 다 주상복합촌이에요. 물론 보증금 월세도 좀 많이 세죠. 지금 이곳보다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제가 꼭 한 번은 여기서 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마지막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광고를 전단지를 했는데 요즘 굉장히 스트릭하잖아요. 경비실이나 이제 관리실에서 당연히 콜이 왔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일단은 반응이 너무 빨리 온다라는 것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한 1000세대, 한 1200세대 되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0m 정도의 또 다른 주상복합촌에 제가 1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그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뭐 월세가 300만 원 이상? 감히 생각을 못 해죠. 서울 이상으로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그래서 너무 과하고 또 감당도 안 돼서 조금 100m지만 이제 다른 주상복합촌에 1층으로 들어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거주지에서 제가 새로 오픈하는 곳까지는 걸어올 수 있고 또 제가 있는 그런 1200세대 주거지에는 좀 사각지대예요. 학원 가기에는 차를 타야 되고 또 공부방이나 아니면 개인 과외로 이렇게 접속해서 아이들 이제 그렇게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죠. 물론 영어를 목적으로 수학을 목적으로 좀 비싼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지불하시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일단 그래도 다행히 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또 월세,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3월 초에 오픈 예정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가 나갔는데요. 한 2동 정도, 총 4동 중에서 2동 정도를 돌렸을 때 정말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그때 수업 중이었고 금요일 날 신나게 이제 예약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제 경비실, 관리실 막 경찰에 신고하겠다, 와서 뛰어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남편한테 찾아뵙고 나도 입주민이니까 좀 양해를 구해라 이렇게 하고 우편함의 정중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한 2동 정도 돌렸을 때 제가 총 받은 상담 예약 건수가 6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도움도 드리고 또 상담도 받지만 오픈해서 우리는 정말 연락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창업함과 동시에 광고를 했을 때 아주 드물지만 연락이 아주 간간히 와요 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좀 즉흥적으로 오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경비실 관리실에서 막 신고한다고 하니까 이젠 두려워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수업도 온라인이지 오프라인 병행해야지 했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학부모님이 또 다른 상담을 이제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서
연락 바랍니다. 상담받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죠. 경비실에서 너무 스트릭하게 나와서 나도 쫄았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바로 못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로 다 상담을 잡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인테리어는 다음 주 한 수요일 날 정도면 다 마감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제 앞뒤 전단을 보여드렸잖아요. 아, 내가 잘하는 걸로, 주변에 하지 않은 걸로 광고를 했더니 효과가 좀 있더라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나 컨설팅도 합니다. 나 신사임당도 출연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걸 보고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영어 스크랩북, 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런 문의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어 스크랩북이라는 건 누구든지 원장님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1년씩 계약하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 전단지는 비단 저는 아니지만 좀 정말 예쁜 선생님, 좀 신뢰감 있는 선생님으로 해서 이렇게 좀 모델링화 되어 있는 그런 전단지에 제가 넣고 싶은 문구들, 나를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앞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 중에는 중학교 내신도 봐주나요? 아이들이 테드를 한다고요? 이렇게 또 묻는 어머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건 누구든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영상에 다 업로드 한 것처럼 또 이미 컨설팅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3월 초, 4월 달까지, 왜냐하면 이 3, 4 늦어도 5월 초까지 광고가 다 되면 그 인원 갖고 1년을 가거든요. 중간에 입회하거나 움직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우리 온라인도 병행합니다라는 것과 또 우리 영어 스크랩북도 합니다라는 것과 또 잘하시는 거, 저는 파닉스 3개월을 강조를 했더니 어떻게 파닉스가 3개월에 끝난다는 거죠? 이런 문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신나게 상담을 막 받았어요. 뭐, 1명, 2명, 남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내가 강추할 수 있는 것. 나는 이거는 잘해. 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주말에 한번 가졌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우편함에 넣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거는 새로 제작을 할 거거든요. 우편함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그냥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그냥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고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외쪽에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조금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고 고등 전문이다 라면 그렇게 스티커를 그 편지 봉투 바깥에 보이는 쪽에 해서 우편함에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물론 버리는 수가 더 많죠. 제가 정말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연락이 왔다? 거의 안 오거든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바로 광고하고 연락 오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지만 원장님들은 꾸준히 이 봄 시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인식에 뇌에 한번 스치고, 아, 그래, 우리 애 지난번에 보니까 좀 온라인으로만 계속 하던데 이쪽은 대면도 하네. 근데 우리 애 성적이 좀 떨어졌어. 내가 학원을 좀 옮길까 생각 중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애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내신을 좀 튼튼히 구축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있었어. 라든가 어학원에선 보통 문법이 촘촘히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애 문법이 좀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어머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어머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뭐
직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방법이 안 된다, 어렵다 이럴 때는 편지 봉투에 스티커를 좀 크게 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아직 제작을 못했지만 과거에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천세대가 뭐예요? 그 이상을 돌리고도 전화 한 통화 일주일 동안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돌립니다. 그래도 전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의 제가, 학원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이 광고가 계속 들어와서요, 위치가 어디예요? 뭐,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궁금한 거 다 문의하시면, 나중에, 조금 괜찮은 동네는 금액이 나중에 문의합니다. 그러나 약간 열악하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동네다 그런 분들은 교육비가 얼마예요? 라고 먼저 묻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상담이 자연스럽게 유선상으로 되거든요. 물론 유선상에 제가 팁도 올려드렸지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 중에는 업자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이 어머님이 스스로 다 가지치기를 해요. 판단을 해서 얘네는 주 몇 회 가고 얼마고 이쪽으로 근데 내가 원하는 쪽은 조금 선생님이 불충분해 설명이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유선상 하시고 그리고 대면으로 상담을 잡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도 궁금함도 계속 주는 거죠. 유선상에 상담할 때. 그래서 너무 오픈해서 막 교육비가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교육비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뭐 파닉스 저 같은 경우는 파닉스 다르고 그다음 이제 초등 고학년까지는 쭉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자녀를 일단은 정확하게 레벨 테스트하고 또 제가 상담할 때 잘 쓰는 뭐 목감기, 기침감기, 열감기, 코감기 다 종류가 다른 것처럼 그 처방을 정확하게 내야지만 약발이 잘 듣습니다. 모든 걸 싸잡아서 감기로 처방하면 약발이 듣지 않아요 라는 거를 살짝 뉘앙스를 섞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훨씬 더 비유법에 적합하고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시공부터 해서 정말 천장도 썩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장소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하는 과정도 한번 잘 모아서 또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주말이고요. 주말 오후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